안녕하세요. TKC 쇼나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DC 콤보 어댑터 출시 일정이 공개됐죠. 10월 19일 화요일 우선 구매권 소지 오너 대상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우선 구매권 있는 분들은 개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그 다음 한 주 지난 후부터는 테슬라 공식 샵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게끔 한다는 일정이고요. 이 공식 샵에 런칭하는 거는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S 1이거든요. 콤보 어댑터는 모델 3랑 Y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S와 X에서는 아직은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호환성 분석이 완료되면 추후 가능하게 되면 그때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아쉽지만 S나 X 타시는 유저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DC 콤보 아답터가 나오니까 이 아답터를 가지고서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코라님께서 이미 8월 달에 이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테슬라 DC 콤보 어댑터로 공용 급속 충전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어댑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진이 테슬라 코리아에서 만든 DC 콤보 어댑터고요. 두 번째 사진은 유럽의 CCS2 규격의 콤보 어댑터고요. 지금 세 번째 이미지는 세텍에서 만든 서드파티 업체에서 만든 DC 콤보 어댑터인데,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모델 3와 모델 S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델 3에서는 100kW급 충전기에서 80까지는 전 속도를 봤어요. 그래서 충전 속도는 상당히 만족을 했었고요. 그런데 S에서는 속도가 80까지는 못 찍어봤는데 3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나왔었습니다. 100kW급에서.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 코리아의 어댑터가 드디어 우선권 있는 분들한테 먼저 선판매가 시작된다는 내용이고요. 원래 예정은 21년 상반기였는데 하반기로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좀 빠른 하반기죠. 10월 달이면. 런칭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이게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드리면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기가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러면 휴게소에 들러서 가는 길 중에 휴게소에 들러서 밥 한 번 먹고 꽂아놓은 상태에서 밥 한 번 먹고 나오면 그래도 꽤 많이 충전이 돼 있으니까 따로 슈퍼차저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좋은 거고요. 대신에 아쉬운 거는 속도가 V3는 250kW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충전기는 DC 콤보 아답터가 없으신 분들은 차대모로 해야 되니까 속도가 40 정도밖에 안 나와서 35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좀 불편하신 점,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게 있으실 거고, 하지만 좋은 거는 슈퍼차저까지 찾아가지 않고 충전할 수 있으니까 동선 안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신 경우에는 휴게소에서 충전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경우에는. 그런데 많이 모자란다 그러면 슈퍼차저 가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DC 콤보 충전기 속도를 보면 50kW급부터 350kW급까지 되게 다양한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마다 최고 속도가 몇이나 나올까가 궁금한 거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테슬라의 전압은 400V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현대 EGMP나 타이칸은 800V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충전기에 재원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면 100A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400V 곱하기 100A를 하면 40kW급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급되어 있는 가장 많이 보급된 고속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는 50kW급이 많은데 여기에 꽂으시면 40kW까지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100kW급은 전류가 200A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400V 곱하기 200A는 80kW까지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50kW급과 100kW급은 2배 차이니까 2배가 더 빨라진 게 맞아요. 100kW급에서 저는 80kW까지 세텍 디시콤보로 경험을 했었고요. 200kW급 충전기도 있는데요. 200kW급 충전기의 전류는 200A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400V 곱하기 200A는 80kW. 그러니까 100kW가 80이면 200kW는 16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80kW까지밖에는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압을 800V가 아니라 400V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 EGMP의 현대차나 타이칸의 경우에는 160kW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200kW급 중에서도 동시 충전, 그러니까 나눠서 팔이 두 개 달려있는 DC콤보 충전선이 두 개 달려있는 충전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전류가 200A가 아니라 100A예요. 동시에 충전하게 되면. 그때는 200kW급으로 혼자 충전할 때는 80kW까지 되는데, 그걸 두 대가 충전하게 되면 40kW로
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50kW급 우리가 흔히 보는 급속 충전기 속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망의 e핏, e핏에서는 전류가 400A까지 지원이 되네요. 그러면 400V 곱하기 400A니까 160kW가 지원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핏에서는 아답터를 써서 테슬라 차량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써서 고장 내거나 하면 부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쓰는데 부담이, 그러니까 못 쓰게 하니까, 쓰면 안 되니까. 이 속도는 아쉽지만 공용 충전기로서는 느껴볼 수 없는 속도인 거죠. 최대 속도는 80kW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은 100kW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200kW로 더 출력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테슬라 급속 아답터를 꽂았을 때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거는 아니다, 이게 요점인 거고요. 같은 200A를 쓰면 200kW급에서 충전했을 때 테슬라는 최고 속도가 100kW급의 속도인 80kW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고, 타이칸이나 EGMP, 현대차는 160kW까지 나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오해 없으시라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압은 계산 편의상 400V로 고정으로 계산한 거고요. 이론상 가능한 최대값이지 실제 저속도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40kW 안 나오고 38, 35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좀 오차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기의 전격 출력 전류가 아무리 커도 아답터 자체 스펙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 공식 DC콤보 아답터의 스펙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아답터 160kW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답터에서 못 받아들이면 그거보다 낮은 속도로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댓글 한번 볼게요. 타이드님은 유럽의 아이오니티 충전기는 800V 500A로 테슬라에서도 180kW를 뽑아주는데 한국의 충전기들은 전류를 낮추는 800V 차량들에만 특화된 구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쉽죠. 그러면 유럽의 아이오니티로 충전하게 되면 180kW까지 속도가 나온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부럽네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모델 S와 X에서는 공식 아답터로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세텍 제품은 사용할 수 있는데, 세텍 제품을 쓰면서 코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리합니다. 내가 최단거리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휴게소에서 충전하면 하는 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코라님은 모델 S 타시는데 무료 주차, 평생 무료 주차 오너지만 굳이 공짜 충전하겠다고 톨게이트 밖으로 나가서 충전하고 다시 고속도로 타고 그러지 않고 휴게소에서 DC콤보로 충전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지까지의 배터리 잔량이 간당간당하다 그러면은 한번 들러서 충전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많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찾아가서 넣는 편입니다. 삶은 힘들어님께서는 출시가 왜 자꾸 늦어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고 속도, 그러니까 충전기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 문제 때문에 초급속에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느라고 늦어진다라고 이제 정보를 들었었거든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태광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충전 전력 속도가 나오려면 일단 충전소 건물의 전기 실계약 전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합니다. 현행 전기법상 1000kW 이상이면 연봉 400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전기 자격 직원의 채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충전시설의 보급은 충전기 설치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전기 실전력 증설, 한전전력 발전 등등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전압을 높이려고 하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는 충전 시간 단축은 해소되는데 실이 많이 걸릴 거라 예상되는군요. 아답터 전압은 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몰랐네요. 그러니까 전압을 더 높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이오니티 아까 앞서서 댓글 살펴봤을 때 아이오니티는 500A까지 되고 전압도 더 폭이 넓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힘든 이유는 그 유지 보수를 하려면 고연봉의 전문가를 상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기기사 채용 때문에 현대 e핏도 6대 중 260kW 풀 속도로 동시 충전 가능한 기기는 2대뿐, 다만 슈퍼차저 V3는 8대 모두 동시에 270kW 풀 충전이 가능한 2300kW 수전시설을 갖추고 있죠. 이게 e핏도 모든 6대 모두 260kW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기사 때문에 2대만 260kW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실용성에서는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겠네요. 전 e핏은 6대 모두 다 260kW가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V3는 8대 모두 동시에 그것도
최대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괜히 테슬라가 400V를 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이 핏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현대차에서 충전 사업을 시작한 충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속도인 260kW는 전기 기사 유지 부분 때문에 2대만 가능하고, 나머지 4대는 260kW보다는 늦은 속도로 충전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핏 요금을 한번 보면 초고속 260kW급으로 충전하는 거는 299원, 프라임 회원, 그러니까 현대차를 타시고 뭐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299원, 그다음에 일반 회원 460원, 비회원은 500원이고요. 초고속 260kW급이 아닌 나머지 4기에서 충전할 때는 450원. 네, 이 정도 금액이에요. 그래서 V3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V3 슈퍼차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V3 슈퍼차저는 과금 체계가 분당으로 시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0%일 때 충전하면 최고 속도가 250까지 나오니까 1kW당 78원에 하게 되는 거고요. 20%일 때는 속도가 223이 나오니까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에서 뭐 70%까지만 한다 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걸 알 수 있어요. 이핏에서는 아까 요금 보면 이핏 요금은 그냥 충전되는 양만큼 부과를 하는 킬로와트당 얼마 개념인데, V3 슈퍼차저는 분당이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78원부터 228원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관련 영상은 저희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카드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C 콤보 어댑터로 충전하면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정보 공유해주신 코라님 감사합니다.